새벽 4시 부산 해운대 대학병원 특실에 적막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비가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끝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병실 안 하얀 침대 위에 누워있는 한 남자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이정우 62세. 한때 부산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로 불렸던 그의 몸은 이제 해골에 가까웠습니다. 8개월 전만 해도 80kg의 건장한 체격을 자랑했던 그의 몸무게는 이제 48kg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져 나오고 깊숙이 들어간 눈은 마치 깊은 동굴처럼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어깨는 이제 담요 아래로 작게 움츠러들어 있었고 팔뚝에는 혈관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아내 최은영이 정성스럽게 끓인 닭죽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하얀 죽그릇. 언뜻 보기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픈 남편을 위해 준비한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그 죽그릇을 바라보는 이정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체념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것은 놀랍게도 평온함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한 평온함이었죠. 복도에서 은영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38세의 우아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화장도 헤어스타일도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가는 슬픔 때문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일까요? 은영은 침대 옆에 앉으며 떨리는 손으로 이정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이마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은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을 드셨어야 하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아니, 연기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정호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깊숙이 들어간 그 눈동자에는 기묘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선명하고 또렷한 빛이었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이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단 네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병실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년간 완벽하게 준비해온 복수.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고 새로운 신분을 만들고 그의 모든 취향을 파악하고 완벽한 사랑을 연기해온 12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슬프면서도 따뜻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듯한 미소였죠.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2년간 흘리지 않았던, 아니 흘릴 수 없었던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정호는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8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 12월 23일 저녁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부산 의료진 송년회가 화려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대연회장에는 부산 지역 최고의 의료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우아하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단연 눈에 띄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정우 62세. 키 178cm의 당당한 체격의 은발이 오히려 더욱 멋스러운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턱시도가 그의 넓은 어깨와 곧은 자세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젊은 여의사가 수줍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이정호 원장님, 오늘도 정말 멋지시네요. 62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아요. 이정호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이정호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건강하게 나이를 먹고 있을 뿐이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향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대학병원의 심장외과 과장. 지난 30년간 수많은 생명을 구해낸 명예. 6년 전 아내를 뇌종양으로 잃고도 흔들리지 않는 의지의 사나이.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정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상처 하나를요. 한 동료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기 너무 외로우시겠어요? 이정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이정호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새로운 만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요. 실제로 이정호는 6년 전 아내를 잃은 후 연애에 대해서는 완전히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소개팅 제안을 모두 거절했고 오직 의료진으로서의 삶에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12년 전 저질렀던 실수에 대한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드럽고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이정호의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돌아보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최은영 38세. 키 162cm의 우아한 체형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카락이 인상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진한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이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은영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정호 선생님이시죠? 은영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매혹적이었습니다.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12년간의 치밀한 준비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정호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6년간 여성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던 그였지만 눈앞의 여성에게서는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은영이 명함을 내밀며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의료 전문 방송 PD 최은영입니다. 그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며 눈가에 살짝 주름이 생기는 마치 연습을 수백 번 한 것 같은 완벽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2년간의 준비였습니다. 이정호는 명함을 받으며 은영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적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깊이 있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무언가 슬픈 그림자가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호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의료 전문 방송 PD시라고요? 은영이 진정성을 담아 답했습니다. 네, 평소 선생님 같은 분의 성공 스토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혹시 다큐멘터리 출연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은영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정호를 바라보는 눈빛에 존경과 호기심을 적절히 섞어 넣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12년간 연습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영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정호를 직접 보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12년간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복수의 대상이 눈앞에 살아 숨쉬는 인간으로 나타났을 때 은영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호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은 아닌데요. 은영이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같은 분이야말로 젊은 의료진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녀에게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장미와 바닐라가 섞인 듯한 고급스러우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향이었습니다. 그 향수조차도 이정호의 취향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정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6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호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간단한 차라도 한잔하시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은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은영이 기쁘게 답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은영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다. 복수의 첫 단추가 끼워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복수와 함께 예상치 못한 감정도 함께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 순간 이정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아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은영이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정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첫 만남 이후 관계는 빠르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부산문화회관에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은영은 이정호의 취향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12년간의 조사가 헛되지 않았죠. 콘서트홀에 나타난 은영의 모습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품격 있는 스타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정호가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은영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도 정말 멋지세요. 콘서트가 시작되고 두 사람은 조용히 음악에 집중했습니다. 바흐의 아름다운 선율이 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변주곡의 첫 번째 테마가 흘러나오자 이정호의 얼굴에 평온한 표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은영은 그 모습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이정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병원에서의 차갑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감정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은영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 곡을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이정호가 놀란 듯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은영이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표정으로 알 수 있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표정이시네요. 이정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음악적 취향을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내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정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예리하시네요. 이 곡은 제 아내가 생전에 자주 들려주던 곡이에요. 이정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은영이 조심스럽게 반응했습니다. 그렇구나. 은영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복수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이 남자가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콘서트가 진행될수록 은영의 마음의 균열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정호의 음악에 대한 순수한 감동, 그가 은영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조심스럽게 건네는 배려의 말들. 이 모든 것이 진짜였을까요? 이정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은영 씨, 오랜만에 이렇게 평안한 시간을 보내네요. 이정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6년간 닫아뒀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는 중년 남자의 떨림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은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야.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지우를 생각해.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해운대 해변이 보이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겨울 바다의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은영이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곳을 좋아하시는군요. 이정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답했습니다.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에요. 특히 힘든 수술을 마치고 나서는. 이정호의 말이 끝나기 전에 은영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힘든 수술이요? 혹시 실패한 적도 있으세요? 그 순간 이정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이정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의사라면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죠. 최선을 다해도 구할 수 없는 생명들이. 이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9세 소년 강지우. 간단한 충수돌기염 수술이었는데 은영은 이정호의 변화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찾고 있던 그 죄책감의 흔적이었습니다. 은영이 더 깊이 파고들며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세요? 이정호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극복? 글쎄요. 과연 극복이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한번 잃어버린 생명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이정호의 고백에 은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남자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12년간 그녀가 상상했던 무감각하고 냉정한 의사가 아니라 실수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통받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잠깐,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은영의 내면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은영은 이정호의 모든 관심사에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의학 이야기를 할 때는 지적인 질문으로 그의 전문성을 돋보이게 해줬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따뜻한 공감으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영의 연기는 연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정호와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 그의 농담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웃음, 그를 걱정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진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부산 시내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이정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은영을 불렀습니다. 이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은영아. 은영이 긴장하며 답했습니다. 네. 이정호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이정호의 고백이 레스토랑의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정호가 진심을 담아 계속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우스울지도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이정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은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12년간 계획해온 복수의 완성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결혼을 통해 그의 곁에서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팠을까요?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도 선생님을 사랑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죄책감의 눈물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정호는 은영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은영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12년간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은영은 오래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9세 강지우의 천진난만한 미소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영이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이상해. 왜 자꾸 마음이 흔들리지? 사진 속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순수했습니다. 마치 엄마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흔들리는 은영의 마음속에는 이미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이라는 새로운 단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봄꽃이 만개한 어느 토요일에 이정호와 최은영의 결혼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소수의 가족과 지인들만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영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그녀의 우아한 자태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정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감격했습니다. 이정호가 진심을 담아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평생 당신을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이정호의 결혼 서약이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영은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서약했습니다. 저도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은영의 서약은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기쁨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는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두 사람은 이정호의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해운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신혼 초기 이정호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6년간의 외로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새로운 사랑에 대한 설렘이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영이 소파에 기대어 있는 이정호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좀 피곤해 보이네요. 이정호가 이마를 손으로 비비며 말했습니다. 응,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예전에는 이 정도 스케줄은 문제 없었는데. 은영이 다정하게 답했습니다. 나이 때문인 것 같아요. 건강식 더 챙겨드릴게요. 은영은 다정하게 말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계획대로 돼 가고 있구나. 며칠 후 은영은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작은 병이었습니다. 냄새도 맛도 거의 나지 않는 무색무취의 액체였습니다. 이 독은 한 번에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식욕을 잃게 하고 근육을 위축시켰습니다. 마치 서서히 늙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교묘한 독이었습니다. 이정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은영은 조심스럽게 준비한 액체 몇 방울을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영이 밝게 말했습니다. 여보, 된장찌개 끓였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정호가 기뻐하며 답했습니다. 고마워, 은영아. 냄새가 정말 좋네. 이정호는 의심 없이 찌개를 받아들였습니다. 은영은 그가 찌개를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순간 불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정호는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한 입 먹었습니다. 이정호가 웃으며 칭찬했습니다. 맛있어. 역시 우리 은영이 솜씨가 최고야. 은영은 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은영은 같은 의식을 반복했습니다. 죽에도 국에도 차에도 몇 방울씩. 때로는 새벽에 이정호가 깊이 잠든 사이 작은 주사기로 미량의 독을 주입하기도 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이정호의 몸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체중이 5kg 가까이 빠졌고 얼굴은 확실히 이전보다 야위어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조금 더 도드라져 보였고 옷도 전보다 헐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들 태준이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태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마르신 것 같은데요. 의사인 그의 눈에도 아버지의 변화가 심상치 않게 보였습니다. 이정호가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이 의사 모드로 들어가며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식욕은 어떠시고? 태준이 걱정을 표하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정호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괜찮다, 태준아. 이정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병원 갈 필요 없어. 태준은 아버지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철저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병원 가기를 거부하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은영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제가 자꾸 병원 가라고 하는데 안 가요. 저도 속상해요. 은영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걱정하는 아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태준은 그 모습을 보고 무언가 수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아내 소영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준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상태가 정말 이상해. 소영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상한데?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6개월 만에 몸이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그리고 아무리 병원 가라고 해도 절대 안 가려고 해. 태준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태준이 의심을 표현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 태준이 추측을 말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혹시 은영 씨가 뭔가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소영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소영이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설마 그런 끔찍한 일이? 태준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소영이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태준이 결심하며 답했습니다. CCTV를 설치해보자. 며칠 후 태준의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은영과 이정호가 외출한 사이 태준은 집에 몰래 들어가 작은 카메라들을 설치했습니다. 거실, 부엌, 복도에 동전 크기만한 무선 카메라들을 눈에 띄지 않게 숨겼습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태준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은영이 이정호의 음식에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벽 2시경에는 주사기를 준비하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태준이 경악하며 혼잣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새어머니가 정말로 아버지를 독살하고 있었습니다. 급히 조사한 결과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컴퓨터 검색 기록에서 발견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2년 전 의료사고 기록. 환자명 강지우 9세, 수술 중 사망. 집도의사 이정호. 그리고 환자 보호자 최민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은영의 본명은 최민서. 그녀는 12년 전 죽은 아들의 복수를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한편 은영은 매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정호가 점점 약해져 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밤 은영은 작은 노트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체중 8kg 감소, 식욕 저하 뚜렷함, 용량 조절 필요. 펜을 들고 있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자신이 괴물 같았습니다. 은영이 자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은영은 펜을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침실에서 이정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영이 괴로워하며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을 미워해야 하는데 왜 자꾸 마음이 아프지? 12년간의 복수 계획과 8개월간의 진짜 같았던 사랑 사이에서 은영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이정호의 체중은 48kg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의 몸은 이제 정말로 뼈와 가죽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걸음걸이도 휘청거렸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영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마지막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영이 자신에게 다짐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끝내야 해. 이제 와서 마음 약해지지 마. 그녀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정호가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이정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은영아. 은영은 깜짝 놀라 독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급히 몸을 돌리자 이정호가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2년 전 그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1년 8월 23일 부산 대학병원 소아외과 수술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9세 강지우가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단한 충수돌기염 수술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수술이라고 할 수 있었죠. 지우가 마치 전 최민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민서가 아들의 이마에 키스하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금방 끝날 거야. 눈 뜨면 엄마가 옆에 있을게. 지우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정말요? 민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정말이야. 약속해. 그것이 어머니와 아들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것은 이정호였습니다. 당시 42세였던 그는 이미 부산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이정호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단한 충수돌기염 수술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시간이면 끝날 겁니다. 민서가 깊이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지우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그날 이정호에게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날 밤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던 것입니다. 뇌종양 진단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이정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아내에 대한 걱정이 그의 집중력을 흐렸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였습니다. 메스가 중요한 혈관을 건드린 것입니다. 간호사가 급박하게 외쳤습니다. 출혈이 심해요. 또 다른 간호사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긴급하게 외쳤습니다. 심정지, 응급상황팀이 지시했습니다. 수혈 준비, 제세 동기. 이정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지혈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많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40분간의 응급처치가 이어졌습니다. 심폐소생술, 수혈, 제세동.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작은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시간 오후 3시 47분. 사망을 확인합니다. 이정호는 수술복을 벗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민서에게 이정호가 나타났습니다. 이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호자 가족이세요? 민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지우 엄마입니다. 수술 잘 끝났나요? 민서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정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민서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민서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지우 어떻게 됐어요? 이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호가 힘겹게 계속했습니다. 수술 중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민서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합병증이요? 그럼 지우는? 이정호가 절망적으로 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정호의 말에 민서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서가 절규했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민서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서가 울부짖었습니다. 지우야. 내 아들 지우야. 민서가 수술실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민서가 애절하게 불렀습니다. 지우야, 엄마야. 엄마가 왔어. 일어나. 간호사들이 민서를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민서가 절망하며 외쳤습니다. 약속했잖아. 눈 뜨면 엄마가 옆에 있을 거라고. 이정호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정호가 절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민서에게는 그 사과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지우만 있었습니다. 지우의 장례식 후 민서의 복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성형수술이었습니다. 얼굴을 완전히 바꾸는 대수술이었습니다. 코, 눈, 심지어 턱선까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민서가 거울을 보며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최민서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다음은 신분 세탁이었습니다. 최은영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의료 전문 방송 PD라는 그럴듯한 직업까지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정호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12년간 그의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취미, 생활 패턴, 심지어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의 심리 상태까지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민서가 자신에게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좋아하고 프랑스 와인을 선호하고 독서를 즐겨해. 민서는 이정호의 취향에 맞춰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어갔습니다. 독에 대한 연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각종 의학 서적을 공부하며 천천히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익혔습니다. 민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에 죽이면 안 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여야 해. 지우가 겪었던 그 고통을 똑같이 겪어야 해. 그렇게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정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지. 이정호의 목소리가 은영의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독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정호가 이해하는 듯 말했습니다. 복수라는 게 그렇게 달콤하지만은 않지. 은영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이정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이해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이정호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정호의 대답에 은영은 더욱 놀랐습니다. 은영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이정호가 슬프게 확인했습니다. 응, 민서야.
12년 전 그날 복도에서 울고 있던 어린 엄마를 어떻게 잊겠니? 이정호의 말에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영이 혼란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이정호가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사랑하니까. 이정호의 말에 은영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은영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사랑이요? 제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정호가 슬프게 답했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사랑은 사랑이야. 이정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은영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냥 두셨어요? 제가 음식에 독을 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정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정호의 목소리는 깊은 죄책감으로 무거웠습니다. 이정호가 고백했습니다. 지우를 지켜주지 못한 죄는 큰 죄였어. 내가 실수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지금 21살이 되어서 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야. 이정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정호가 참회하며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매일 밤 지우를 꿈꿨어. 그 작은 손으로 수술대에 누워있던 모습을, 너의 절규하던 모습을.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은영은 이정호의 진심 어린 후회를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정호가 깨달음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복수는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너의 마음을 갉아먹고 너를 더 아프게 만들고 있어. 은영이 고백했습니다. 복수가 이렇게 쓸 줄 몰랐어요. 은영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당신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가 더 괴로웠어요. 이정호가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하자. 이정호가 설득하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지우를 되돌려주지 못해. 그리고 너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해. 지우는 엄마가 행복하기를 원할 거야. 이정호의 말에 은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정호가 간청하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기회를 줄래? 평생 지우를 잃은 아픔을 내 손으로 치유해 줄 기회. 이정호가 은영을 바라보며 고백했습니다. 사랑해, 은영아.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은영이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복수를 위해 접근했지만 어느새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12년간의 원망과 8개월간의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이정호가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은영아. 정말 미안해. 이정호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를 지켜주지 못해서. 은영이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은영도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미안해요.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죽이려고 했어요. 두 사람은 무릎을 꿇은 채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이정호가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서로를 미워하는 것도 자책하는 것도. 이정호가 은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영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이정호가 확신을 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새로 시작하자. 이정호가 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태준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태준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서로를 안고 우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태준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태준은 당황했습니다. 이정호와 은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정호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앉아라. 우리가 모든 걸 설명해 줄게. 그 후 1시간 동안 세 사람은 모든 진실을 나누었습니다. 12년 전의 의료사고, 은영의 정체, 복수 계획,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까지.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이정호가 아들을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야, 태준아. 이정호가 부탁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태준이 결심을 다지며 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아버지를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태준의 대답에 이정호와 은영은 안도했습니다. 이정호가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태준아. 이정호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이 되는 거니까. 잘 지내보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12년간의 증오와 복수가 끝나고 이제 진정한 치유와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온 어느 화창한 날, 세 사람은 강지우의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이정호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은영은 이제 진짜 최은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복수를 위한 가면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은영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작은 묘비 앞에 세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은영이 그리움을 담아 계속했습니다. 잘 지내지? 많이 보고 싶다. 우리 아들. 엄마는 좋은 가족들을 만났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복수심이 아닌 진심 어린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호도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이정호가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지우야,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의 엄마는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지켜줄게.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다짐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준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준이 약속하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삼촌이야. 나도 너의 엄마를 옆에서 잘 보살필게. 세 사람은 조용히 묘비에 하얀 국화꽃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나뭇잎들이 춤을 췄습니다. 마치 지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행복해도 돼. 그 바람 소리 속에서 세 사람은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추모공원을 나오는 길에 은영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날 줄은 꿈도 못 꿨어요. 이정호가 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정말 행복해, 은영아. 태준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태준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은영이 관심을 보이며 답했습니다. 뭐가? 태준이 호기심을 표현하며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밤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태준의 질문에 이정호와 은영이 웃었습니다. 이정호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 둘이서 더 오래 울었을 거야. 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과는 같았을 거야. 우린 진심이었으니까. 은영이 깨달음을 표현하며 말했습니다. 사랑이 복수보다 강하다는 걸 깨달았을 테니까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부산의 따뜻한 봄 햇살이 그들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용서에서 시작되고 그 용서는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12년간의 복수보다 8개월간의 사랑이 더 강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능력입니다. 이정호와 은영 그리고 태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이, 복수보다는 용서가 결국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이 세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우도 엄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정호 씨와 최은영 씨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속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노을빛 이야기였습니다.